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바쁜 일이 있어서 방송을 쉬었는데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루마니아 대선 부정선거, 글로벌리스트가 글로벌 선거를 통제하는 디스토피아가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를 갖게 됩니다. 이 공식적으로 이제 통화를 갖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회담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로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러시아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중국이 ISR을 파키스탄에 제공했다.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자, 이것을 만약에 제공했다면 이제부터 중국이 군사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외부에 힘을 투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루마니아 대선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이번 선거가 있기 전에 이미 부정선거입니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던 조르제스크 후보를 유럽이 마음이 안 든다고 끌어내렸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들은 틱탁 영상을 문제 삼고 이것은 러시아의 공작이다, 이런 식의 이제 허위 선전을 했지만 그것은 명백한 날조극입니다. 엉뚱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조르제스크 후보를 끌어내렸습니다. 이것이 부정의 명백한 이유죠. 그리고 새로운 후보, 이제 시미온 후보가 나와서 조르제스크 후보 지지자들을 좀 긁어 모았습니다만, 이 시미온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댄 후보를 훨씬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댄이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럽 각국들이 여기에 개입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댄 후보는 이제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한 30% 정도, 그리고 이 시미온 후보는 한 7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로 뒤집어졌죠. 이 마지막 1주 동안에 엄청난 이제 여론 조작 그리고 홍보전이 있었고, 이 서유럽 각국이 필사적으로 여기에 매달렸습니다. 이들이 매달린 결정적인 이유는 루마니아를 필요시 제2의 우크라이나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 루마니아나 우크라이나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군사력에서 있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루마니아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적대적인 국가라고 부르기가 힘듭니다. 같은 이제 종교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세력들 갈리시아 지방에 국한된 거지만 이쪽에 있는 어떤 나치 후손들, 그들과도 이제 거리가 멀죠. 오히려 나치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죽었던 나라, 그것이 바로 이제 루마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루마니아를 러시아와 싸우는 어떤 도구로 활용한다, 이것이 미국과 이제 서유럽의 목표죠. 그래서 이제 이게 큰 군 기지를 짓고 있고, 그리고 병창 기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좀 델리키트한 문제인데, 폴란드가 그동안 이제 로우전 병창 기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폴란드는 그들 입장에서, 서유럽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다르죠. 루마니아는 기본적으로 이 종교 국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안에 종교적으로 기독교도 있습니다만, 이 루마니아는 러시아와 같은 종교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소비시킬 수 있는, 소모시킬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대포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구는 루마니아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댄 후보가 이제 1위로 당선되었습니다.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조만간 이제 계속 올라올 겁니다. 몰도바 명백한 부정선거죠. 자, 해외 유권자들, 이제 몰도바 국민인데 서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압도적으로 많은 몰도바인들이 살고 있죠. 이들은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몰도바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예 이 투표지를, 이제 우편 투표지를 할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유럽에는 필요한 만큼 다 공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본국에서는 이제 친러 측이 이겼습니다만, 이 해외 유권자에서 이제 서구의 표를 집어넣어서 결국 이제 뒤집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맥폴 스탠포드 대 교수죠. 대표적인 미국 내 일루소포비아입니다. 루마니아 선거 결과를 환영한다. 처음에 이제 조르제스크 후보가 1등을 했을 때는 그때 비난을 하고 친러 어쩌고 이런 식으로 루마니아를 모욕했습니다. 자, 위에 이제 글렌 그리놀드도 이제 이런 글을 썼는데, 루마니아 결과를 이제 뒤집고 1차 이제 조르제스크 후보를 끌어내린 거, 그게 바로 승부를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이쪽 진영에서 새로운 후보를 내밀고 그에 대한 지지율이 높자 유럽 각국들은 여기에 개입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온갖 나라들이 개입을 했죠.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이제 니콜소 단, 발음들을 미국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댄 후보는 어떤 이제 이념적으로는 중도입니다. 친이유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다고 러시아의 전쟁에 엄청 적극적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EU와 협력을 해야 된다. 이 정도죠. 어쨌든 서유럽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지금 현재 만족을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급격한 변화, 특히 이 루마니아의 우파 진영. 그런데 이 우파 진영이 친러라고 부르긴 힘듭니다. 러시아와 우리가 왜 싸우냐?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어떤 진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부상하는 것을 서유럽은 극도로 경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제이디 벤스, 일단 기본적으로 마가라는 이념을 이제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르제스크 후보의 루마니아를 어떤 독자적인 국가로 잘 살게 만들고 싶다. 이런 이제 조르제스크 후보를 좀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EU에 의해서 이제 끌려져 내려온 것, 여기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했죠. 특히 그 비판에 아주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제이디 벤스입니다. 제이디 벤스는 조르제스크 후보를 끌어내린 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이제 이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공식적으로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번 선거, 이제 어제 치러진 선거에서 부정선거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정의 정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은 조만간에 이제 우파 진영에서 올린다고 합니다. 이 시미온 측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텔레그램의 이제 창립자죠. 이 파벨 두로프. 파벨 두로프가 얼마 전에 이제 누구로부터 이제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프랑스 정보국의 수장입니다. 니콜라스 레네. 니콜라스 레네는 파벨 두로프를 접촉을 해서 루마니아 대선에 있어서, 자, 지금 이제 시미온 후보, 과거에는 이제 조르제스크 후보입니다. 이들을 띄우는 게시물, 영상물, 이것을 검열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검열을 해달라. 아예 이렇게 노출을 줄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센서를 해라는 거죠. 아예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파벨 두로프는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뿐만이 아닙니다. 이 곳곳에서 이제 언론 그리고 온갖 기관을 이용해서 이 시미온 후보의 노출을 막고, 일단 이것은 선거운동, 이제 캠페인 관련되어서 어떤 이제 유럽의 개입입니다. 그리고 투표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는 지금 시미온 후보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루마니아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프랑스, 민주주의의 어떤 하나의 축이죠. 이 프랑스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르팽 후보의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했죠. 자, 실형을 때리고 그가 이제 정치 자금을 전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 씌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만약 르팽이 들어서게 된다면 로우전의 어떤 이제 지속적인 운영은 불가능해지죠. 르팽은 러시아와 우리가 왜 싸워야 되냐? 대화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프랑스의 주권, 이것을 존중하고 EU로부터 독립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국가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내 우파 진영이죠. 미국의 마가 진영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아예 르팽의 출마 자격을 박탈을 해버린 거죠. 조르제스크 후보에게 했던 짓과 똑같은 일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유럽연합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들이 과연 어떤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강의를 할 자격이 있는가? 이것은 엄청난 위선입니다. 그리고 비판글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후보가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 그 전에 아예 잘못된 후보를 끌어내리겠다. 이미 이때 부정선거는 저질러진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투표와 개표 과정, 여기에서도 손길이 들어가는 겁니다. 몰도바가 대표적이죠. BBC에서도 이 르팽과 관련돼서 과거에 이제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프랑스 내 많은 사람들, 특히 르팽을 싫어하는 어떤 이제 좌파 조직들이 있습니다. 좌파 정당들 있죠. 이들 역시 르팽을 끌어내리는 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들도 결국 나중에 이제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르팽의 반대자들도 프랑스의 이 결정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했죠. 이것은 이제 한 2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차드도 이런 글을 올렸는데, 루마니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허울, 사실은 가면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미국 서유럽, 귀족 과두 지배 체제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로 자신들을 이렇게 포장해 온 겁니다.
그리고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엘리트들, 이들이 이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언론 통제, 검열, 이 사법 관련돼서 이제 법 집행을 이용해서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경제적인 협박, 금융 치료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정보 조작, 이런 것으로 선거를 개입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아예 후보를 아예 끌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선거를 취소해버립니다. 그동안 서구 글로벌리스트, 이제 미국과 서구죠. 미국에 이제 딥스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글로벌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뒤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그 이전에는 제3세계에서 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럽의 중심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서유럽의 우방국들, 동맹국들. 그동안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 분류되는 이런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몇 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번에도 선거가 있었지만, 물론 과거에는 부정선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마두로는 미국이나 이 서유럽의 선거 참관단을 일부러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50명에서 300명에 가까운 서구의 참관단들이 와서 장비도 서버도 이런 거 다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개표 과정에서는 부정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이제 해외 유권자들,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투표 행위를 방해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를 비판을 했는데, 자, 이 밑에 보면 페루 같은 경우는 미국이 싫어하는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이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거짓말을 뒤집어 씌우고 끌어내렸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유도해서 이제 의회 쿠데타, 군사 쿠데타 합쳐서 페루 대통령을 끌어내렸죠. 그리고 볼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볼리비아는 특히 한국과 연관이 있는데, 이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이 볼리비아의 대통령에 반대하는 스페니시 후에 이제 귀족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도입하려고 했는데, 당시 이제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것은 속이기 쉬워.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미국의 선거 감신단들 다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OAS는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죠. 그리고 모랄레스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곳곳에서 그랬습니다. 과거 콜롬비아나 이런 남미 국가들, 여기는 이제 이런 일이 일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EU 회원국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몰도바, 그리고 프랑스 이제 르펜 끌어내린 거, 이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이제 선거 개입이 일상화된 거죠.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이라크 선거는 당시에는 이제 친미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라크는 이제 친이란 세력이 비등하죠. 이들 야당을 밀어내기 위해서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항의하고 그러자 전자개표기가 불타고 투표지도 불타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때 이제 정권은 일단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중도 성향의 정부가 지금 들었었고, 친이란 세력과 이렇게 좀 이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콩고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벨기에가 지원하는 현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프랑스, 벨기에는 전자개표기 이런 것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키르기즈스탄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키르기즈스탄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정부는 친미 정부입니다. 이때 이제 미국은 키르기즈스탄에서 여러 가지 공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랑 연관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스탄 국가들, 투르크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투르크 벨트입니다. 여기 내 투르크 전사들, 테러리스트를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구르가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이쪽 지역의 테러리스트를 훈련시켜서 다시 이제 신장에 투입하는 거죠. 이것을 좀 이제 친미 정부, 친미라고 꼭 분류하기는 힘듭니다만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와서 미국과 이제 협력을 하는 그 정부입니다. 그 정부 때 이렇게 부정선거가 저질러졌습니다. 그리고 친중 성향의 이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오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통이 나서 불나고 난리가 났죠. 그 이후에 친중 성향의 야당이 결국 이제 이 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내각 책임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제를 만들고, 당시 이제 야당의 당수가 지금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키르기즈스탄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친중 국가로 개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내 테러가 싹 근절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그때 온 키르기스탄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피해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철저한 친중주의자입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은 중국인의 피가 이제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서구는 온갖 국가의 이제 이 선거에 개입을 합니다. 존 맥그리거가 이제 과거에 이런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이제 이 민주주의는 거대한 하나의 이제 조작 시스템이다. 뭐 이 매스미디어, 소셜미디어, 이제 기존의 언론들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통계학적인, 뭐 사회학적, 수사학적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대중의 심리를 조작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이것이 실패하면은 직접 선거에 개입하고, 이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아예 후보를 끌어내리거나 초기에 이제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일상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서유럽을 장악한 이제 글로벌리스트, 물론 뭐 여기에 반기를 든 뭐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이들은 거대한 어떤 글로벌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고 위에서 탑에서 정점에서 이들 국가들을 통제한다. 이런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세계 지배죠. 세계 지배. 그런데 세계 지배에 걸림돌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죠.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핵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를 약화시킨다, 그리고 이제 해체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타겟은 중국이 되죠. 이 서구 글로벌리스트의 세계 지배 전략, 이것이 보다 손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내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100의 99는 내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현실은 이제 우리의 뺨을 세게 때립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 신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이제 국가 신용도를 좀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이게 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어제 좀 시끄러웠는데, 일단 주가 지수는 좀 버티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장기적으로 결국은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반등했는데, 일단 중국과 뭐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죠.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국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부채 관련돼서 뭐 일본도 사실 골치 아프기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미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 정도 국가 부채를 이제 미국 국내에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뭐 3분의 1이라고 해도 이제 여전히 큰 수치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몇 프로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일본 국민들이 이제 일본 정부의 돈을 빌려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디폴트가 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계 최대 채권 국가죠. 그러나 국내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일본 정부는 GDP 대비 220%라는 엄청난 빚을 이렇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이제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된다면 그 부담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본 정부는 엄청난 이제 부담을 떠안게 되죠. 이자 지급하는데 많은 돈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점점 더 이제 일본의 공적 부채 규모를 늘리게 되는 거죠. 일본의 40년 만기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조금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 이슈지만은 이 정부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큰 어떤 파열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국이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저축을 거의 하고 있지 못하죠. 한 2010년경, 9년경 이래로 저축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현재 미국이 빠져 있는 거죠. 저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 돈을 쓰려면은 돈을 빌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으로 미국의 빚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저축을 하고 있는 국가라면 이제 저축한 금액에서 투자를 해서 또 돈을 벌어들이고 이렇게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축을 하지 않는 국가는 투자라든가 무언가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이자 지불보다 많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차트도 이제 거시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 달리오가 또다시 등장했는데, 레이 달리오는 역시 미국의 빚의 악순환, 이것을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파이프라인, 이것이 일단 1차 건설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또 다른 라인을 깔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시베리아에서 바로 가스가 중국으로 옵니다. 몽고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오는데, 이 중국은 이것을 다시 액화해서 LNG로 이제 EU에 수출을 하고 있죠. 이전에는 파이프라인으로
러시아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천연가스를 바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을 거쳐서 이제 LNG로 받아야 되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EU가 약화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를 바탕으로 EU는 이제 부자 나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를 중국이 쓰게 된다. 여기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제디 벤스가 유럽을 방문 중인데 이스라엘로 갈 예정이었습니다만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역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중동 지역 국가들이 뭐 돈을 좀 매겼습니다. 걸프만 연항 산유국들이죠. 그래서 뭐 이게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극적인 조치가 나오기를 뭐 저는 바랍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인정한다.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 역사상 아주 길이 남을 평화를 위한 지도자다.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거죠. 뭐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을 아주 낮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TV에 나와서 이 폭스 TV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자지구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식량이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기사 보니까 트럭에 몇 대분 들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이것으로 200만 명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트럼프가 쇼만 하고 말 것인지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은 뭐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뭐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의 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란 미사일의 좀 특이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란은 뭐 러시아나 이렇게 중국에서 가져온 좀 멀리 때릴 수 있는 그런 대공 미사일도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게 뭐 드론이라든가 뭐 자그마한 항공기를 격추하는 무기 이런 것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동 수단 이것이 상당히 작습니다. 무슨 뭐 토요타 트럭 이 정도 사이즈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대공망을 파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아주 미니어처 버전의 대공 시스템들이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란의 강점이고 동시에 이제 후티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멀리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공 미사일이 있으면은 멀리서 이제 적을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만 이런 형태의 작은 것들을 여기저기 숨겨두게 되면은 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게 되는 거죠. 자 이란은 이런 강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와 유사한 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러시아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들어갔다면 이건 역시 가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이제 인도 파키스탄 전쟁 여기서 파키스탄은 초기에 인도 전투기들이 떠서 인도 영공 내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이것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국이 등장합니다. 이 중국이 위성 장비 등 다양한 이제 이 ISR 자산 이것을 파키스탄에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오만 앞바다에서 중국의 이제 최신형 구축함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어떤 대공 감시망을 가지고 있는 최신형 구축함을 이제 바로 후티 앞에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이제 후티를 돕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은 사실 미국 내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중국이 어떤 위성 정보 시스템 이것도 제공해줬다. 여기서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저 이제 뭐 프랑스나 러시아 이런 사람들은 인도에 이제 DSLR을 공급했습니다. 이거 뭐 자기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 하죠. 그런데 이 중국은 파키스탄에 스마트 카메라를 제공했다. 그냥 딱 대고 있으면 바로 추적이 되는 이런 것을 제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군사적인 어떤 개입 그리고 중국이 ISR 자산을 이런 국가들에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이 중국의 군사력 투사의 어떤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하죠.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에 사시는 이제 흑인 형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미국이 분명히 이브라임 트라오레 대통령을 해치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이브라임 트라오레가 민간인을 살해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를 미국에서 올렸습니다. 어떤 마을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을 이브라임 트라오레 군대가 해쳤다. 이제 이브라임 트라오레를 민간인 학살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프랑스와 미국, 영국도 포함됩니다. 이브라임 트라오레의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꿍꿍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네갈은 대표적인 친프랑스 국가입니다. 그런데 뭐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파열음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세네갈에서 프랑스 군기지 하나를 아예 축출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나가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프랑스군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이 바람이 주변에 이제 에코와스 국가들로 번져 나갈지 이것도 이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군사력 관련돼서 중국이 드론 모항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그 개념도인데 이게 뭐 지금 만들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드론을 확 뿌리게 되는 거죠. 이 드론의 정료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취임했는데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교황이 자꾸 이렇게 관절 쪽을 누르게 됩니다. 이제 안쪽을 누르는 게 아니라 관절을 잡는데 이게 프리메이슨의 표식입니다. 프리메이슨은 악수를 할 때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검지를 이 관절에 대고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이 교황은 막 프리메이슨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디 벤스와 만나서 악수를 하는데 관절 위쪽 이제 너클 위에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있죠. 이것은 전형적인 프리메이슨식 악수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디 벤스는 프리메이슨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가 암을 앓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암을 앓고 있다면 미리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거의 뭐 식물 상태로 있었다. 제대로 이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저는 안 좋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바이든은 엄청나게 많은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이 면책을 받기 위해서 암 환자다, 뭐 식물 상태다, 주인은 따로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알렉스 존스도 이제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 저 몰래카메라입니다. 몰래카메라에서 비서진이죠. 그 중에 이제 참모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밥을 먹여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이든은 사실상 이 식물 상태로 있었고 결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은근슬쩍 이 결정하는 사람을 이 오바마를 거론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오바마의 어떤 이제 외교 정책을 뭐 담당했던 사람은 수잔 라이스입니다. 핵심이죠. 이 수잔 라이스가 그대로 바이든의 외교 정책을 이렇게 넘겨받고 지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빅토리아 눌랜드나 이런 애들이 있죠. 어쨌든 이 오바마가 바이든을 뭐 사실상 이렇게 조종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오바마는 이런 일화가 있죠. 이 오바마는 지하실에 앉아서 뭐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위에 진짜 대통령에게 명령을 내리고 싶다. 자기는 이제 부담을 떠안기 싫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조정하고 싶다.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바마, 바이든 모두 진짜 주인은 외부에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현실이죠. 오바마는 바이든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진짜 주인은 바깥에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푸틴은 좀 있으면 이제 트럼프와 이제 전화 통화를 갖습니다. 러시아 입장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4가지 목표. 그것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러시아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서구는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는 어떤 일이 터져도 어떤 자기가 만약에 어떤 목표를 정합니다. 그것을 결국은 이루어낸다. 자기가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이제 이 비스마르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가져갔습니다. 프랑스가 침공했을 때 그리고 히틀러가 침공했을 때 결국은 더 많은 것을 가져갔죠. 큰 침략을 당하면은 러시아는 반격을 해서 결국 이기고 러시아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미국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러시아 요구 조건을 듣고 빠지는 것이 상책이다. 계속 싸우게 되면은 러시아는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클립은 제가 중간에 이제 삽입한 겁니다. 이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 결과 이것이 실패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에서 올렸습니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미국의 주장은 이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그런 이제 엉뚱한 주장이고 이것은 전쟁 현실과 전장의 현실과 아주 거리가 있는 겁니다. 결국 당분간 전쟁이 지속되고 러시아는 점령지를 확대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러시아는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장기전을 수행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서구는 버틸 수가 없죠. 어쨌든 전쟁은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로전에서 뭐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죠. 뭐 거의 이 우크라이나를 말아먹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전투 준비가 잘 된 여단의 대대장 이 시르시는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 내려진 명령은 어리석다. 당연하죠. 그냥 10만의 병력을 갈아 넣은 겁니다. 자, 최후의 히틀러가 그랬듯이 젤렌스키도 지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랐습니다. 영국 용병, 캐나다 용병으로 구성된 모차르트 이제 PMC입니다. 7명을 러시아군이 잡았다. 23명의 이제 적을 제거하고 그러고 7명을 잡았는데 이들 모두 이제 이렇게 외국 용병이라는 거죠. 이런 뉴스가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크린키, 여러분들이 이제 헤르손 지역에 오면은 계속 우크라이나군이 고무보트를 타고 도강하다가 이제 러시아군에 의해서 희생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 우크라이나 해병대가 갈려 나갔습니다. 이 작전을 지휘했던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국인입니다. 영국 장군인데 이 사람을 이제 EU에서는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린키에서 수많은 우크라이나 정예 해병을 갈아넣은 바로 그 장본인이죠. 영국 역시 젤렌스키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젤렌스키, 만약에 휴전이 있게 된다. 이 경우는 다시 이제 재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이때 이 젤렌스키는 목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미국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살기가 힘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존 미어샤이미 교수가 이제 이렇게 꼬집었는데 유럽 국가들은 지금 전쟁을 연장하기 위해서 필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평화 노력이 먹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스스로 나서서 러시아와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의 플랜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전쟁을 통해서 계속 러시아는 점령지를 확대해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미어샤이미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평화 노력, 이것은 좌초될 거다. 저는 진짜 트럼프가 평화를 원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미국 역시 여전히 어떤 딥스 세력이, 네오콘 세력들이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누가 들었었다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진짜 평화를 원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과 트럼프의 대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패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